안녕하세요. 여리여리TV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제가 이제 외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가정의 개인적인 일로 한국에 오게 됐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취업했던 얘기, 당연히 이제 제 스펙으로 이 나이에 대기업을 당연히 못 갔겠죠.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에 이제 한 4년쯤 있는데 한국에서 일한 지가 이제 연수로 이제 내년 되면 5년 되는데 4년 동안 일을 하면서 다녔던 얘기들, 중소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점이라 그거는 뭐 얘기를 안 해도 원체 차이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급여, 그리고 복지, 뭐 A부터 Z까지 당연히 대기업이 이제 좋은 점들이 많겠죠. 대기업의 장점, 단점, 뭐 이런 부분들은 패스하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한국에 와서 대기업을 가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다녔던 중소기업이 뭐 단점들도 있고 뭐 장점들도 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항상 지금도 느끼는 일이지만 중소기업의 뭐 단점이라 하면 대부분 일을 하시는 분들이 뭐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간단하게 뭐 차포 다 띄고 뭐 편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돈 벌려고 일하시는 거잖아요. 궁극적인 목적은 돈 벌려고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일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과 만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것도 분명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회사 다니면 거의 뭐 지금 저 같은 공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8시간, 짧게 8시간, 길게는 10시간, 12시간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인생의 거의 뭐 60%, 뭐 70% 이상을 회사에서 생활하시잖아요. 회사에서 뭐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우리가 살아갈 뭐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회사에 대해서 애사심이 없는 게 아니고 저도 당연히 회사를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하는 것도 그 회사를 위해서 내가 돈 받는 만큼 이상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도 맞지만 결과적으로는 제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제 생활비 벌고 제 집세 내고 뭐 제 차 유지비 내고 우리 아들 뭐 학비 이런 것들 우리 와이프 뭐 옷 사 입을 돈 버는 거 다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본다면 중소기업의 가장 큰 단점은 대기업에 비해서 급여가 상대적으로 작죠. 제가 이제 처음에 고등학교 그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부산에 이제 해운대 기계공고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때 나름 잘 나갔어요. 예. 그때는 이제 특채로 삼성이나 뭐 S기업이나 뭐 H기업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급여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한국에 와서 이제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거의 두 배? 예, 못해도 2배 이상 차이 났던 것 같아요. 예, 연봉만 2배 이상, 뭐 복지는 말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이 급여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 거죠. 예,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저는 중소기업 다니면서 뭐 제 연봉도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니까. 하지만 저보다 더 연봉이 높은 분들도 자기 연봉에 만족해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못 봤던 것 같아요. 급여가 좀 낮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지라고 해야 되나요? 복지, 중소기업에서는 뭐 복지라고 할 건 없어요. 예. 여러 가지 복지가 있는 곳도 있어요. 자녀 학자금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참 열악한 곳은 제가 이제 입사해서 사수분들한테 물어보죠. 그 물어보면 하시는 얘기가 이제 중소기업 이 회사의 복지가 뭡니까? 하면 월급 제때 나오는 게 복지다. 뭐 이런 예, 말도 안 되는 당연한 게 이렇게 당연시 되지 않는 사항들도 있었고 이 회사의 복지가 뭡니까? 하니까 이제 연차가 있는 게 복지다. 다른 데는 연차가 없는 것도 있어요. 5인이나 사업장에는. 그리고 복지가 뭐냐 이러면은 빨간 날 연차로 빼지 않고 쉬는 거. 아니면은 뭐 저녁 때? 저녁 전인가? 전 아이스크림 같은 간식 주는 게 아주 큰 복지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직원 휴게실에 냉장고랑 그 전자레인지 있다. 이게 복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도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복지는 당연히 뭐 급여뿐만이 아니라 학자금 대출 맞나? 학자금 지원. 네, 학자금 지원. 뭐 회사에서 뭐 대출 제도 맞나요? 주택 대출 이런 것도 조금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에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다녀본 곳 중에 규모가 있는 100명 이상, 뭐 한 300명, 2, 300명 정도 되는 곳은 회사 콘도나 휴양지 그리고 1년에 한 번, 요즘에 경기 아니고 2년에 한 번, 제이스 2년에 한 번 했어요. 해외여행을 보내준다든가 결혼 기념일 날 그리고 자녀들 그 졸업식 때
상품권 이런 거 주는 것도 있었어요. 뭐 이제 뭐 그런 복지가 뭐 복지라고 할 수도 있고 더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복지라고 할 수 있죠. 일단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서 비교하기가 민망할 만한 복지들이 많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이 좀 먼저 지켜졌으면 해요. 먼저 근로자와 이제 사업장 간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약속들, 뭐 급여 문제나 근로시간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의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업체 자체가 작다 보니까 일의 체계가 많이 없어요. 대부분 뭐 5인 이하 사업자는 말할 것도 없고 20인, 30인 아니면 뭐 100명이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중소기업에서 이제 중기업 정도로 가는 업체들도 체계 자체가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서 간에 맨날 마찰이 생겨요. 부서 간에 어떤 좀 이 일이 내 일이니 아니니 이쪽 부서에서 해야 되니 왜 이걸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되니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왜 이걸 내가 해야 되는지 서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벌써 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을 이제 서로 협업해서 능률 있게 해결한다는 건 벌써 이제 물 건너간 거고 이제 누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뭐 진짜 이거는 회사에서 싸울 게 아니라 진짜 동네 앞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싸워야 돼요. 누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거는 네 거니 내 거니 예, 나이가 몇 살이니 어디서 싸가지 없게 몇 살 먹은 녀석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 좀 안타까워요. 그런 체계 질서가 없어서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먹구구식으로. 그리고 이제 노동의 강도가 높은 편이라고 봐요. 일에 따라 틀리겠지만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일이 다 몰려요. 예.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일을 잘하면 그런 공로들을 인정해주고 대우나 어떤 그런 뭐 결과물들이 있잖아요. 예. 뭐 급여를 올려준다는가 아니면 뭐 승진을 한다는가. 근데 중소기업에서는 뭐 승진에 대한 한계가 있어요. 예. 참이 무시 못하는 게 한국에서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해도 짬이 중요하고 예. 경력 그 뭐 얼마나 이 회사에 오래 있었냐. 그리고 나이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이도 중요하고 참 그런 부분들이 참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요즘 젊은 분들 어떤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정말 가지 말아야 될 곳이라고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전 제 나름대로 중소기업도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다 대기업에 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에 못 간다고 해서 인생 실패자들도 아니고 자기가 그 자리에서 노력을 하고 기술을 익혀서 준비하다 보면 그 이상의 어떤 효과를 낼 수 있고 자기가 원했던 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분명히 온다고 봐요. 저는 제가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경력 단절이었죠. 10년 이상 외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다시 왔을 때 그때 만났던 저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도 있었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 제 사수들, 저보다 선임들이었죠. 선임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제 나름대로 저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좀 인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중소기업에 대해서 좀 답답한 부분들도 있고 말씀드린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자기가 잘 한다면 먹고 살 만한 정도의 연봉과 기술을 익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 이직을 한 4번 정도 했어요. 뭐 1년에 한 번씩 한 건 아니고 좀 이제 트러블이 있어서 옮긴 것도 있고 좀 재미있는 분들 많아서 옮긴 것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시리즈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정말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특한 중소기업 썰이 있거나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메일이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 사연들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험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밌는 이야기. 저는 말 그대로 제가 겪었던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겪었던 경험 중에서 정말 좋은 회사에서 잘 지내시고 지금도 잘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리고 반대로 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 좋지는 않겠지만 안타깝지만 정말 정말 힘든 곳에서 힘들게 일하셨던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도 저한테 어떤 메일을 주시거나 연락을 주시면 그런 썰에 대해서도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시간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여리여리 TV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리여리 TV 자체가 제 삶을 나누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떤 중소기업에 대해서 뭐 헐뜯고 욕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제 채널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누구 욕을 하거나 누구를 비난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 옳은 사람도 아니에요. 저도 분명히 실수를 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실수를 하고 제 자신에게도 실수를 하고 저도 솔직히 완벽한 사람은 아니니까 뭐 제가 그렇게 또 잘난 것도 아니니까 저는 남들을 비난하지도 않고 그리고 항상 제가 실수한 것이 있다면 항상 얘기를 해주세요. 저도 그 실수에 대해서 항상 되새기고 그리고 보완해서 좀 더 괜찮은 방송으로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설 관련한 채널을 만드는 것도 어떤 회사는 안 좋다, 어떤 회사는 너무 악덕 기업이다 이런 나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인생 살아가는 게 즐거운 일도 있고 진짜 슬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화가 날 일도 있는 거죠. 그런 인생사를 털어놓을 수 있는 해우소 같은 저도 방송을 하면서 제가 지내왔던 회사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다시 되새겨 볼 수도 있겠죠.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시고 재밌는 얘기들로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데 재밌는 얘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리여리 TV 기대해 주세요. 좋아요. 뭐지? 또 까먹었네. 맞네. 죄송합니다. 매번 까먹네. 여리여리 TV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